제가 메타버스 책이 나오기 전에 나오기 2해 전에 제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네. 제 장인어른은 사실 컴퓨터 전혀 못 사셨어요. 컴맹 흔히 얘기하는. 장인어른 프로필 사진이 그 당시 카카오톡 사진이 코스모스였어요. 네. 본인 얼굴이랑 되게 달라요. 정말 우락부락하게 얘기했는데 코스모스였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게 장모님하고 데이트할 때 코스모스 길을 걸었던 게 본인한테 너무 좋으셨대요. 그래서 코스모스가 보이면 그 얘기에 찍어서 자기 프사로 올리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장인어른 생각하면 그 우락부락한 얼굴보다는 코스모스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나의 아이덴티티가 그거였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아이덴티티 별도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약간 20대 초반에 장난스러웠던 저의 아이덴티티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 것처럼 메타버스는 지금의 나를 뭐 재밌게 꾸민다거나 이상하게 꾸미는 그게 아니라 나의 진짜 아이덴티티가 무엇일까? 이거를 좀 더 자유롭게 보여줄 수 있는 공간. 그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카톡 프로필 사진을 정말 나다운 무언가로 바꿔보는 것. 좀 더 한 걸음 더 걸어 나가면 나다운 무언가로 소셜미디어 무료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는 거.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5글자를 보통 정의하는데 디지털 현실. 네네. 5글자가 가장 좋은 정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나쁜 정의는 가상현실로 시작하는 정의.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에 3차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세상. 저는 이거 좀 나쁜 정의라고 보는데 가상이라고 하는 순간 되게 일시적이고 뭔가 가짜 같기도 하고 약간 뭐 나쁜 말로 좀 짝퉁 같기도 하고 안 좋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메타버스를 통해서 발생하는 것들은 다 현실이에요, 모든 게. 방송도 현실이고 젊은 친구들이 거기 모여서 토론하거나 데이트하는 것도 현실이고 다만 그들은 디지털 속에서 현실을 만들어낸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리적인 현실이 우리가 살아갔던 원래 공간이고 메타버스는 디지털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전부터 우리나라가 강조해왔던 창의력을 통해서 무한정 확장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세상. 그래서 이제 산업적으로 국가의 미래적으로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예. 저는 이게 디바이스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디바이스가 넘어가는 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보는 게 우리가 스마트폰만 놓고 봐도 스마트폰이 있던 시절 전과 후를 보게 되면 경제학적인 측면만 봐도 글로벌 기업의 시가총액 순위가 다 바뀌었거든요. 이것처럼 또 하나의 큰 추계 변화를 갖고 오는 게 디바이스 변화라고 보기 때문에 개인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오겠지만 뭐 기업의 순위나 국가의 GDP 구조도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건 우리가 원컨 원하지 않건 간에 새로운 혁명이고 이 혁명이 근데 꼭 좋은 쪽으로만 가진 않을 거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해야 된다. 내년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내년에 지금 디바이스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당연히 애플이 1분기에 디바이스 발표할 것이고 삼성도 늦어도 3분기나 4분기에 디바이스를 발표할 것이고 그러다 보게 되면 지금 뭐 애플하고 삼성이 당연히 메이저 핸드폰 제조사잖아요. 얘네들이 넥스트 디바이스를 이제 조금씩 선보이는 거다 보면 당연히 또 후발주자들도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판의 변화가 진짜 일어나는구나라는 게 많이 읽혀질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가까운 국가 중에 보게 되면 투자나 검색량 그런 거 봤을 때 중국이 훨씬 더 뜨겁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먼 국가 중에 보면 뭐 영국 쪽이나 미국도 우리나라랑 봤을 때 결국 뭐 뒤처지지 않게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메타나 애플이 투자하는 거 보게 되면 한국 기업 투자액보다 훨씬 더 세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의 어떤 판타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더 푸시를 자꾸 하는 입장은 이게 산업적으로 보게 되면 또 한 번의 디지털 전환의 기회거든요. 이 기회를 우리가 이제 인터넷 전환기나 스마트폰 전환기에서 많은 걸 놓쳤기 때문에 세 번째 전환기인 이런 디지털 현실에 대한 전환기가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글로벌 기업 명단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큽니다, 산업적으로는 저는. 예. 그냥 한국에서만 막 반짝 뜨고 막 들끓고 있는 이런 그렇진 않습니다. 예. 사실 뭐 용어는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라는 워딩보다는 이머시브 이코노미 라는 말을 좀 더 쓰고 미국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라는 말도 쓰지만 웹 3.0 이 단어를 좀 더 많이 써요. 하지만 전 단어를 뭐가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그리고 있는 미래는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단어 노름에서 벗어나서 도대체 영국 정부나 미국 기업들이 바라보기는 이게 뭔지 그걸 좀 넓게 볼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뭐 관공서나 기업들이 했던 것 중에 좀 아쉬웠던 것들은 본인들이 원래 하던 활동을 그대로 메타버스에 옮기려고 했던 작업들이 있죠. 내가 갖고 있던 아까 유세할 수 있는 공간, 또 우리 관공서의 물리적인 모양을 똑같이 옮겨놓고 여기에 시민들이 올 거야. 오면 여기서 뭐 대화하면 되겠지. 이렇게 했던 건데 저는 그게 뭐 아주 나쁘다까지 생각 안 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할 방법을 몰랐으니까는. 근데 계속 그 방법만 하면 안 되는 게 물리적인 공간은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 안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동일한 공간을 컴퓨터 속에 만들어서 사람들이 과연 올까?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그렇죠. gá우뚱이에요, 네. 그죠? 신기해서 뭐 한번 예. 보긴 할까. 신기할 수도 있고 네. 접속은 편하니까 갈 수가 있지만 들어가 봤더니 똑같은 청사가 똑같이 있네. 이거 뭐야? 안 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정말 우리 국민들은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의 정책에 귀를 덜 기울일까? 그 본질적인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캠페인 할 때 보니까 어떤 데 봤더니 이렇게 정치인이 나와서 아바타로 강연하고 시민들은 듣고만 있다 나가버려요. 그럼 저와 똑같은 거예요. 오프라인 유사한데 아무도 질문 못하게 막고 있는 거. 이렇게 라인 깔아가지고. 근데 그때는 하다못해 뭐 테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막을 수 있다 쳐도 메타버스 안에서 정치인을 뭐 때리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러면 사실 저는 그 안에 있는 라인은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면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뭐 같이 촬영하다 보니까는 국내 스타트업 중에 그 약간 버튜버라고 해가지고 버추얼 유튜버를 개인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무료로. 그럼 앱을 깔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만약에 지금 뭐 50대 교수가 아니라 20대 젊은 사람처럼 얼굴 바꿔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이거 뭐 장난 같은데 나한테 왜 필요해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은퇴한 60대 후반에 전문 경영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젊은 친구들한테 뭔가 나의 지식을 알려주고 싶은데 내 그냥 얼굴로 방송했더니 사람들이 뭐 일단 꼰대인 것 같으니까 안 보려고 해. 듣지도 않으려고 그래. 그러면 얼굴도 바꾸고 목소리도 일부러 변주해서 이야기를 해. 그러면 또 사람들하고 채널이 열리거든요, 이게. 근데 실제 보면은 전문직 종사자, 예를 들어 변호사나 약사분들 중에 이렇게 조금씩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원래 현실 세계 내 모습으로 그냥 이걸 하기엔 좀 부담스럽고 사람들이 불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의 또 다른 자아를 끄집어내서 하고 싶어. 근데 이게 돈이 되고 안 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여기서 또 다른 삶을 살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평행우주처럼. 또 다른 나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가 있고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거를 찾아낼 수도 있고 저는 이게 되게 멋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나는 이미 은퇴해서 끝났다 이게 아니라 메타버스 어려운 거가 아니라 좀 쉬운 거로 들어가셔서라도 자기가 하고 싶었던 젊을 때 못 해봤던 것들 여기서 뭔가 조금씩 도전해 보시는 걸 해봤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입니다. 그럴 경우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사람이 관심 없는 게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음식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음식. 만약에 뭐 어르신들 만나면 지금 끝나고 중식당에 가면 뭐 드실 것 같아요. 하면 보통 짜장면 짬뽕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중식당 메뉴가 몇십 개가 있는데 사람은 자기가 안 먹어본 걸 안 고르거든요. 그렇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경험 기반으로 미래를 선택하거든요. 그럼 내가 나이가 60인데 한 번도 안 먹어본 음식 안 골라야 대부분. 그렇죠.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켜서 제가 시킨 건데 이거 맛있으니까 덜어 드세요. 조금 덜어 드리면 깜짝 놀라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 있었냐고 음식이. 15,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음식이었는데. 그럼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삶에서 뭐 적응을 해서 엄청난 걸 만드시라는 게 아니라 아주 위험한 것도 아니고 엄청 투자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는 이제까지 맛보시지 않았던 세상을 조금 맛보시는 것도 정말 즐거운 거다. 마치 해외여행 처음 나갔을 때 그 설레임. 저는 그런 거로 자꾸 말씀을 드려요. 물리적인 현실은 근데 한계가 명확했잖아요. 그래서 자원이나 공간의 사이즈 자체가. 그렇죠. 근데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세상인 건 맞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건 사람의 마음 중에 욕심인 거죠, 욕심. 우리가 물리적 현실에서 갖고 있었던 욕심을 그대로 여기다 펼쳐놓게 되면 더 안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흔히 많이 종교 지도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욕심을 버려라, 내려놔라고 하는데 그걸 정말 서로가 어느 정도 내려놓고 새로 디자인할 수 있으면 굉장히 멋진 세상이 될 건데 이 세상을 먼저 디자인하는 사람들 주로 자본가들이나 빅테크다 보니까는 그들이 물리적 현실에서 갖고 있던 욕심을 버리지 않은 상태로 이 세상을 먼저 만들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보다는 좀 더 이 세상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자꾸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세상을 여기까지 만들어 왔는데 제가 그 얘기도 작년에 어떤 강연에서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수만 년을 거쳐서 만들어 온 세상이 현재 이 모습인데 지금부터 만드는 그 세상은 지금의 물리적 현실보다 좋아지리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책을 봤던 분들 중에 이 책 보고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약간 비관론자가 아니냐는 생각들 네, 많이 그렇죠. 하세요. 네. 디스토피아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근데 이런 생각을 안 하더라도 가만 놔두면 결국 디스토피아가 될 것 같으니까 자꾸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먼저 보여주는 게 그래야지 안 가도록 막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는 기업에만 맡기면 디스토피아가 될 것 같고 우리가 목소리를 많이 내게 되면 유토피아 만들 수 있다. 뭐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에 더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형상화시키기가 좀 어렵지만 저는 그나마 형상화시켜 놓은 게 세상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내가 떠나면 좋겠다 사는 동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또 뭐 좋은 제품을 개발하거나 돈을 왕창 벌어서 기부하거나 쉽지도 않지만 이거 갖고는 세상은 잘 안 변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의 세상의 변화는 사람의 마음이 변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변하고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모여지게 됐을 때 세상이 엄청나게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뭐 되게 어찌 보면 좀 거만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만나는 학생들의 마음은 조금 움직이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라기보다 학생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그렇게 저를 좀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정의하는 겁니다. 예.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 사실 뭐 메타버스 연구자라고 해서 제가 뭐 디지털을 되게 좋아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를 좀 더 좋아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아날로그 세상을 버리고 디지털 현실로 넘어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쪽의 세상이 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아날로그 세상이 갖고 있는 한계는 있잖아요. 이 한계를 좀 더 인류한테 그 다음에 지구한테 도움이 되면서 좀 더 행복하게 나눠 쓰기 위해서 디지털 현실이 필요한 게 아닐까. 우리가 물리적 현실에서 부족했던 거, 인류가 오랜 기간 동안 만들지 못했던 뭔가 이상적인 모습을 디지털의 힘을 통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꿈이고요. 저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비이성적인 면도 있지만 합리적이고 선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합리성과 선한 영향력을 디지털 기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좋게 만드는 거, 그게 제가 바라는 꿈입니다.